저 같은 경우에는 조사비는 절대 선불로 받지 않는다. 또 착수금도 받지 않고 회수했을 때 성공수수료가 제 수익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배구현 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6월 21일 토요일이네요. 예, 토요일인데 오늘 오전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 손님이 한 분 오셔서 또 계약도 이렇게 하고요. 또 못다한 서류 정리들도 하고 또 오후 4시에는 또 강남에서 채권자 미팅이 있어서 잠깐 짬을 내서 영상을 오랜만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네, 저도 뭐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계약도 좀 하고 또 채무자 변제 촉구도 좀 하고 법 진행도 좀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좀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한테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 아니면 EBS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블로그 글들 보시고 추심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요. 채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채권 추심 수수료, 또 착수금, 뭐 조사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보통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월 뭐 정해진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회수를 했을 때 추심하는 담당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추심 담당자한테 의뢰했을 경우에는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수수료가 있겠죠. 성공했을 때 받는 성공수수료. 성공수수료는 채권 금액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채권이 발생한 시간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채권자와 또 담당자와 잘 상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보통 금액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3천만 원 미만은 무조건 30% 이상을 받고요. 채권 금액이 3천만 원에서 1억 사이는 20에서 25%를 받고 1억 이상의 고액 채권들은 20% 미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20% 이상도 받을 수 있는데 고액 채권들은 채권자와 또 담당자가 계약 당시에 상의해서 수수료를 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수수료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이 담당자와 잘 상의해서 정하시면 된다고 제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사비용이 있습니다. 조사비용. 제가 영상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서 이 조사비, 뭐 착수금, 신용조사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선불을 주시는 채권자들 제가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조사는 필수입니다. 보통 채권 추심 계약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만 이 추심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컨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이나 조사비를 선불로 받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뭐 100만 원까지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사비는 절대 선불로 받지 않는다. 또 착수금도 받지 않고 회수했을 때 성공수수료가 제 수익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사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추심 담당자의 영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도 못 받았는데 또 조사를 한다 그래서 채권 회수가 100%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금액을 투자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 채권자의 오롯이 이 금전적인 또 2차 피해,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사비나 착수금은 절대 받지 않는다. 또한 뭐 저한테 의뢰 안 하시더라도 다른 쪽에서 신용조사비 선불로 요구한다든가 뭐 착수금을 요구하는 곳은 좀 거르는 편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법조치 비용이 있습니다. 법조치 비용.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채권 추심 담당자는 이 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법조치를 어떻게 하냐? 보통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다 법무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약되어 있는 법무사가 있는데요. 변호사법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서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법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심 진행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아니하거나 또 신속한 채권 보존을 하기 위해서 법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채권자한테 보고하고요. 또 법무사 통해서 견적을 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 진행을 하게 되고 채권 추심 과정 속에서 들어갔던 법비용은 채무자한테 오롯이 받아낼 수 있고 제가 법비용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된 법비용은 채권자에게 다 돌아가는 거고요. 제가 이 회수된 법비용에 대해서는 성공수수료를 청구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시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처음에는 착수금 있지만 전 착수금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사비, 착수금 요구하는 신용정보회사 변호사 사무실은 꼭 거르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채권 추심을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을 때 채권자 계좌에 변제금을 수령했을 때 약정된 성공수수료를 제가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때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법조치가 진행이 될 때 채권자 주머니에서 제가 법비용을 꺼내 쓰게 되고요. 나중에 회수할 때 채무자한테 들어갔던 법비용, 변호사 비용도 될 수 있고요. 원금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채무자한테 회수해서 채권자 계좌로 받는다. 하지만 이때 제가 법비용을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비용은 채권자가 온전히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비용을 회수한다 그래서 그 법비용 회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다 월급이 없고 100% 이 수당제입니다. 그래서 회수를 해야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수당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때문에 꼭 회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채권자들께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는 서비스직이 아니거든요. 좀 과도한 서비스 마인드를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 추심이라는 것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가 저한테 채권 추심을 의뢰했을 때 그 채권 성공 수수료만큼 이 채권에 제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돈을 써가면서 추심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채무자한테 방문은 전 꼭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문할 때도 제 돈 써야 되고요. 또 우편 보낼 때도 제 돈 써야 되고 모든 비용을 제가 처리하게 되는데 채권자는 마치 저를 뭐 부려먹는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추심 의뢰하고 빨리 방문해줘라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와 담당자와의 끈끈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추심을 진행할 수 있고 추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당연히 채권자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채권을 좀 하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당연히 자기 채권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약속드렸던 만큼 방문은 꼭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제가 매일매일 뭐 방문한다든가 뭐 채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추심 컨셉을 제가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추심 계약을 고민하실 때는 전화상으로 하지 마시고 꼭 추심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당자 얼굴도 좀 보시고 또 어떠한 환경에서 근무하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채권 추심 계약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저를 믿고 추심 의뢰하면 당연히 제가 약속드렸던 만큼 열심히 하고 또 방문도 지속적으로 하고 하지만 채권자 입맛에 맞는 추심을 할 수는 없다. 제가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니까 이런 끈끈한 믿음을 가지고 의뢰하신 이후에 차분하게 잘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긴급하게 상의 드릴 내용이 있으면 채권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상의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상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전화 상담 왔을 때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신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뭐 전화하자마자 거기 몇 프로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도 사람이고 이 채권 추심은 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렇게 좀 안 좋은 성향이 있는 고객님들, 뭐 채권자들, 뭐 구독자들 저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이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채권자와 담당자와의 궁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채권 추심을 의뢰한 이후에 담당자에게 과도한 채권 추심을 좀 요구한다든가 자기 채권을 제일 우선시해서 진행해달라고 요구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는 단호하게 추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거의 한 20년 정도 추심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회수된 건들을 잘 이렇게 기억을 좀 되살펴 보면요. 보통 채권자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채권자도 저를 믿어주고 또 제가 또 채권자를 믿어주고 서로 또 응원도 해주고 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고 또 해주고 이런 채권들이 회수가 잘 되는 거지. 항상 신용정보회사의 담당자를 의심하고 얘가 가봤는지 전화를 했는지 이렇게 계속 의심하면서 진행하는 채권들을 보면 꼭 회수가 안 되거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채권은 채권자 성향을 닮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심 의뢰했을 때는 담당자를 꼭 믿고 채권 추심 담당자는 내 채권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라도 한마디 더 백 팀장님 화이팅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믿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저도 힘이 나는 거지 언제 갑니까 도대체? 저한테 전화를 왜 안 주십니까? 이런 표현들보다는 담당자를 끈끈하게 신뢰하고 진행하시는 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뭐 잠시 주말에 나와서 짬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좀 업로드를 좀 해봤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보고 또 EBS 방송을 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주세요. 그래서 뭐 요 근래에는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항상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권 추심은 채권 추심의 상담부터가 채권 추심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뭐 전화상으로 상담하고 유튜브 영상, 인스타, 또 블로그 이런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꼭 담당자가 일하는 환경도 한번 보시고 직접 방문해서 눈도 한번 마주쳐 보시고요. 꼭 상담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